안녕. 우리가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돌리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부교재를 풀어오라는 과제를 드렸어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다 풀라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조금씩 푸시라는 의도였고요.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설명을 듣고 싶을 때 혹은 아예 전혀 내용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풀이를 보고 싶은데 풀이만으로는 부족하다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부교재 15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2-3번 문제 유형학습 2-3번 문제 볼 거예요. 4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세요. 일단은 이 식부터 정리를 해야겠죠. 얘를 인수분해를 식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통된 부분을 먼저 치환을 시킬 건데 저는 이 부분을 라지 A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식을 다시 쓸게요. 그럼 A-1, A 플러스 3, 마이너스 5라고 될 거고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 된 거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8은 0이다 라는 식이 됐을 거예요. 즉 이 식은 라고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저희가 치환을 시키면 항상 되돌리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요 뒤에는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한 다음에 저 뒤쪽은 x제곱이 아니라 인수분해 할 거예요.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의 곱셈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얘가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어져 있는 식에서 허근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허근은 여기서만 생기겠네요. 이쪽에서 생기겠죠. 그럼 여기서 허근이 생길 거고 그 허근을 각각 알파고 베타라고 할 거야. 그런데 지금 2차 식이잖아. 2차 식의 두 근에 대한 이야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베타가 4예요 라는 거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이 문제에서는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의 곱셈을 구하세요 라고 했고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알파 베타가 4네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6이다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02-3번이었어요. 공통 부분을 포함한 고차 방정식은 어떻게 할 거다? 공통 부분을 치환을 시킬 거다라는 거예요. 치환을 시키면 다시 되돌리기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치환을 시킨 상태에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근 X를 구하려고 하는 거지 A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꼭 치환하면 다시 되돌리기 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3-1번 문제 풀 거예요. 자, 03-1번은요. 부교재 페이지 153에 있는 것을 말해요. 이 중에서 몇 번을 할 거냐면 1번과 3번을 할 거예요. 자, x 4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12는 0. 이때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x제곱이라는 애가 반복되는 식이라고 해서 이런 애들을 복 2차식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복 2차식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치환을 해서 x제곱이라는 애를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합차공식의 꼴로 정리를 할 것인가 였었어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문제를 딱 보고 제일 먼저 저렇게 보기차식이 주어져 있으면 뭐 하실 거냐면요. 일단 치환을 해보는 거예요. x제곱을 라지 a라고 바꾸면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2가 되고요. 요거 인수분해 되죠? a-3가 a-4로 인수분해 돼. 그래서 일단 4차식인데 4차, 2차 상수만 있는 이러한 보기차식은 먼저 치환을 시켜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을 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치환했어. 그럼 뭐 해야 된다? 돌리기를 다시 해야 된다. 다시 집어넣을게요. x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근을 구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x제곱이 3이 되는 x 찾고요. x제곱이 4가 되는 x 찾으셔도 되고요. 인수분해를 한 단계 더 한다면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실수 범위까지 한 거죠.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또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3번 한번 해볼게요. 3번 문제를 보시면 x 4제곱 4x제곱 플러스 36은 0이야 라고 됐어. 제일 먼저 뭐 해본다? 일단 치환을 해본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6은 0인데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집 에어컨이 갑자기 쟤들이 대답을 하잖아. 이건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합차 공식의 형태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그때 내가 요 뒤에 있는 것이 힌트다 그랬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중에서 요게 a를 담당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36은 6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x 4제곱에 36 마이너스 누군가의 제곱은 0이다로 내가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가 6이 있었으니까 가운데 누가 있으면 좋겠냐면 마이너스 12x 제곱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2x 제곱에 더하기 8x 제곱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합차 공식이 안 만들어져. 그래서 마이너스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근데 x 4제곱 플러스 12x 제곱 플러스 36이라고 쓴 다음에 나머지 16x 제곱이라고 하면 모양 만들어지는 거 보이세요? x 제곱 플러스 6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x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럼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은 0이다 라고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아시겠어요? 자, 이어서 계산을 해볼까요? x 구하는 거예요. 근해 공식 씁시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따라서 x는 이거나 또는 얘입니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연습 충분히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몇 번 풀 거냐면 4-2번 풀 거예요. 앞에 4차하고 다른 점은 앞에 4차는 4차, 2차 상수항만 있던 거야. 완전 제곱의 형태를 만들 수 있거나 혹은 인수분해가 돼서 2차식으로 바꿀 수 치환을 해서 2차식으로 바꿀 수 있거나.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는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이 있어버려 얘들은 2차식으로 만들 수 있는 형태가 현재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최고차하고 1, 3차하고 1차의 개수를 비교해 보시면 1, 1, 3, 3 동일하죠. 이렇게 개수가 대칭이 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거를 들어가기 전에 x 대신에 0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좌변은 1이고 우변은 0이죠. 같지 않죠. 이 말은 x에 0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x는 0일 수 없다라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x제곱으로 양변을 나누셔도 돼요. 내가 왜 이 작업을 했냐면 x 혹은 x제곱이 0이 아니어야지만 나눌 수 있는데 0이 아니라는 걸 저희가 금방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주어져 있는 식을 x제곱으로 나누면 여기까지 따라오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차수를 갖는 애들끼리 묶어냅니다. 저 요 앞에 이대로 두지 않을 거예요. 이런 곱셈 공식의 활용은 이미 앞 단원 시험 범위에서 배우셨기 때문에 자, 저 이 상태에서 이대로 계산을 하셔도 되지만 좀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이거 라지 A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 되네요.
즉 내가 구하려고 했던 것은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게 마이너스 2거나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x에다가 0 넣으면 좌우변 성립하지 않아요. 즉 x는 0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양변에 x 곱할 거예요. 양변에 똑같이 x 곱합니다. 이거는 바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런데 뭐 구하라고 했어? 이 식에 인수분해를 했을 때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 한다 그랬어. 그럼 어디서 허근이 생기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허근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허근이 생길 거고 두 개가 생기면 알파고 베타라고 생길 거니까 두 개를 더한 값과 두 개를 곱한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네요. 자, 문제에서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더해라 라고 했어. 이거 너무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야 하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5-1번부터 5-3번까지 진행할 겁니다. 이 주어져 있는 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인수분해를 해야 근을 구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잘 보면 여기 지금 문자가 힌트를 찾는다면 우리 뭐였어? 최고차의 개수를 분모에 그 다음에 상수의 개수를 분자에 두는 약수들의 조합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뭐 A나 마이너스 A나 1이나 2나 이런 것들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마이너스 2A가 있는데 여기 A가 있어. 그럼 2배 시켜갖고 더하면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단 말이지. 실험해보는 거야. 그래서 아니면 다시 하면 되니까 1, 마이너스 7, A 플러스 10, 마이너스 2A 개수 쓰고요. 2, 5, 좋지. 좀 분위기가 됐어. 쟤는 인수분해를 하니까 x-2하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는 0입니다. 라는 식이 됐다는 거야.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려면 여기는 x는 2가 아니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는 거네. 그치?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려면 판별식은 뭐 써요?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쓸 거고 x는 2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2를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하면 안 되지. 그래서 케이스를 따져봐야 되는 건 총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제가 조금만 사이즈를 줄일게요. 자, 먼저 1번 x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는 0이라는 식의 x가 2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말은 주어져 있는 식의 x 대신에 2를 대입한 값이 0이 아닙니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a는 6이면 안 된대가 힌트 하나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마찬가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는 0이라는 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 25 마이너스 얘가 0보다 커야 돼. a가 4분의 25보다 작아. 왜 4분의 25라고 하면서 2분의 1을 쓰고 있을까? 4분의 25보다는 작아야 돼. 얘가 6점 얼마 하는 수거든요. 따라서 2번만 본다면 그리고 문제에서 a는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1, 2, 3, 4, 5, 6이야. 그런데 1번과 2번을 모두 만족시킨 해야 되기 때문에 6은 안 돼요. 그래서 개수는 5개 하고 답을 얻으시는 거예요. 이 문제 자연수 A라는 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돼야 되려면 X는 2가 아닌 거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두 실근만 체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X는 2가 아니에요도 필수로 체크하셨어야 되는 거죠. 이거 만약에 객관식으로 1번 2, 3, 4, 5, 6 해가지고 복이 있었어. 그럼 아마 5라고 쓰지 않고 6이라고 쓴 친구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5-2번 한번 해봅시다. 제가 0,5에 1, 2, 3을 다 하는 이유는 조건들을 조금 까다롭게 생각해 주셔야 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저렇게 문자가 들어갔을 때 조립제법을 하는 것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3A라는 것에
양의 약수들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을 가지고 들어갈 건데 문자를 잘 보시면 지금 x에다가 1을 넣으면 뭔가 사라질 삘이에요. 1, 그 삘은 나는 안 보이는데 하면 전 지금 마이너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4a 있고요. 7a 있고 마이너스 3a 있잖아. 요거 합치면 0 될 거잖아. 그래서 혹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x라는 거에 이 4a, 7a, 마이너스 3a에 어떤 숫자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더해서 0을 만들 수 있으니까 1이라는 인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7a, 마이너스 3a에 좋죠. 흐름 지금 됐죠? 완벽. 그쵸? 크기 조금만 줄일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를 하니까 x-1과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3a는 0이다 라고 나왔어요. 이게 중근을 갖는다 그랬어. 그럼 이것도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중근을 가질 건데 x는 1이 하나가 이미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x는 1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도 x는 1을 하고 그리고 모르는 다른 값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요. 여기 x는 1이 아닌 값에서 두 개가 생기는데 그것이 중근이 돼버릴 수 있어요. x는 1이 아니면서 중근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는 1이 나와야 돼 라는 건 저 식에 1을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라는 소리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1-a가 0이야. 이때 a는 1입니다 라는 조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힌트 볼까요? 두 번째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3a는 0에서 x는 1이 아닌 중근을 가져야 돼 라고 했어. 그럼 1을 집어넣을 때 성립하면 안 된다 였잖아.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중근 판별식 써야겠네요. 4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a로 묶을까요? 중근 이거는 0이 돼야 되죠. 따라서 a는 0이거나 4분의 3이거나 자,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중근을 갖는 경우가 앞에서하고 조금 다른 것은 앞에서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는 거였지만 지금 현재 문제는요. 1번의 케이스에서도 중근을 가질 수 있고 또는 2번의 케이스에서도 중근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1 또는 2가 답이 되는 거야. 따라서 1 또는 2가 답이 되는 거야. 그럼 A는 1이거나 0이거나 4분의 3이거나가 된다는 거죠. 이거 다 더하래요. 답은 4분의 7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어요. 자, 5-3번 들어갈까요? 진짜 장담하는데 분명히 이 필수 유형 5번에 인수분해가 너무 어떤 숫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근데 봐봐. 아까도 이야기했지. 요 K제곱이지. 근데 요 K제곱 둘이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지. 그러니까 요 K제곱이 그대로 플러스기만 한다면 둘이 탁 사라졌을 거 아니야. 문자가 없어져야 0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 얼마를 할 거냐면 1로 할 거예요. 1 K제곱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이 있어요. 그것을 1로 할 겁니다.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요. 하고 사라질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이 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 식은 x-1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인수분해가 되는데 실근을 하나만 갖도록. 그러면 실근을 하나만 가졌다는 건 허근을 가질 수도 있고 중근을 가졌을 수 있어 라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가
x는 1로 중근을 가져가지고 근 자체가 합쳐서 한 개가 나오는 거예요. 세 중근이 되는 세 개가 똑같은 근이 되는 거예요. 혹은 두 번째는 이쪽에서 허근 두 개를 가져버려. 그럼 실근은 x는 1이라는 앞에 있는 것만 가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사이즈 조금만 줄일게요. x가 1로서 중근을 갖는 케이스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식 다시 씁니다. 동그라미 1번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은 0이 x는 1이라는 값으로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어. 어쨌든 x가 1이라는 애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뭐야? 여기다 1 대입할게요. 3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이 0이네. k는 0이네. 중근 x가 1이라는 중근을 가지려면 k는 0이 돼야 돼 라는 거네요.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케이스 한번 봐볼까요? 허근이 두 개가 있어야 된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은 0에서 허근이 두 개가 그럼 판별식을 쓸 건데 0보다 작아야 돼 라고 되는 거죠. 자, 그럼 4 마이너스 k제곱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네요. 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할 거예요. 그럼 k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대요. 부등식 배우셨을까요?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큽니다가 나왔는데 문제 다시 올라갈게요. 이 문제 뭐 찾으라고 하냐면 자연수 k를 찾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k가 0인 거 자연수 아니죠. 그렇죠?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자연수일 수 없어요. 따라서 k가 2보다 크다의 범위에서만 가능하고요. 이때 k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2보다 크다 그랬어요. 자연수면서 2보다 큰 숫자 가장 작은 거 3이네요. 따라서 m은 3이 되는 거고요. 답은 10m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30 하고 나왔어요. 잘 푸는 친구들은 제 설명 없이도 워낙 잘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중에 혼자서 질문하기가 두렵거나 어렵거나 혹은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념부터 시작해서 문제 유형까지 같이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 두 번째 것 중에 6-1을 들어가기 전에 필수 유형을 들어가기 전에 개념 2번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단원의 내용을 정리를 조금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스스로 이 근과 계수의 관계 유도해봐라 라고 해도 절대 스스로 안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단원을 들어가시려면 곱셈 공식 몇 개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할 때 했던 내용이지만 한 번만 더 정리를 좀 해봅시다. 연습장에다 좀 적어보실래요? x-알파하고 x-베타하고 x-감마를 전개 한번 해보세요. 감마는 R자 비슷하게 쓰면 되는데 R하고 쓰는 순서가 달라요. R은 이쪽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면 감마는 이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의 생긴 건 비슷합니다. 모양이 쓰기가 힘들면 R자처럼 그냥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나 수업할 때 그거 기억나요? 선택으로서 결정하는 거, 외우는 거 좀 너무 힘들지 않냐? 이걸 몇 개를 선택하느냐로 기억을 한번 해보자 그랬어. 우리는 총 3개를 선택할 거예요. 첫 번째 괄호, 두 번째 괄호, 세 번째 괄호에서 하나씩 선택을 할 거고요. x를 총 3번부터 2번, 1번, 0번 선택한다까지를 진행을 할 겁니다. x를 3번 선택을 하는 거, 그 다음에 x를 2번 선택을 하게 되잖아. 그럼 x가 선택이 되고 마이너스 감마가 되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의 덧셈의 x제곱이 되고요. x를 하나 선택하면 마이너스 베타하고 마이너스 감마가 나니까 부호가 플러스가 되면서 두 개의 곱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에 x가 붙고요. x를 하나도 선택을 안 하게 되면요. 숫자만 선택이 될 거예요. 그럼 세 개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 알파, 베타, 감마 하고 정리가 될 거예요. 이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1단원에서 다항식의 곱셈, 곱셈 나눗셈을 하실 때 저랑 같이 이미 정리를 하셨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적고 보니까 이 식이 는 0이다 했을 때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되죠. 저 식을 fx라고 한다면 f에다가 x, 즉 x에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0 되고요. x에다 베타 집어넣으면 0 되고 x에다 감마 집어넣으면 0 될 거잖아. 근데 세 개의 합이 여기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의 합이죠. 두 근의 곱의 합이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3개의 곱셈이 주어져 있어요. 제가 저 앞에 있는 애를요. 여기 앞에 있는 개수를 A, 이 앞에 있는 개수를 B, 이 앞에 있는 개수를 C, 이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예요.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여기를 D라고 한다면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고요. 합은 알파 베타 감마인데 앞에 보면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지금.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하고 들어가는 것은 A분의 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A분의 D인데 보는 마이너스 붙일 거예요. 언제?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식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요 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잡하지는 않죠.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죠. 요거 하다 보니까 그럼 이것과 관련돼 있는 공식들이 한 번 더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같이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요 단원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요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자, 무엇을 정리하고 싶었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제 이 3개, 이 3개를 해라고 찾아서 그것들의 합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거라면 당연히 곱셈 공식 나올 거죠. 이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에 플러스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였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그리고 감마 알파의 전체 제곱은 요 덧셈이야.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그다음에 감마 제곱, 알파 제곱에다가 그다음에 2배의 알파 베타 감마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그냥 정리 한번 해보셔도 돼요. 직접 정리를 해가지고 찾으셔도 되는데 이미 그런 암기를 했던 시기가 조금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감마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너무 식이 길었지. 우리 이것도 같이 내용 정리했을 거예요. 우리 그때 곱셈 공식을 거의 10개 가까이 노트에다 정리를 했거든. 그 중에 이거 있었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 개념 2하고 개념 3에 해당하는 거, 즉 부교재 15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있는 것들, 유형 6번, 7번, 일단 6번, 7번,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거 x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허근의 성질까지 내용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